자,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이제 우리 유리함수를 좀 볼 건데, 유리식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리식을 이제. 자, 유리수가 뭔지 알 거야. 그냥 어떤 식이 이제 유리수. 유리수라는 거는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인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분수꼴은 분수꼴인데, 분자분모가 다항식의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러한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유리식.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식. 자, 근데 당구장 표시 보면은 이제 다항식 A라는 거는 결국 분수로 표현하면은 1분의 A로 볼 수 있으니까 다항식도 유리식으로 간주하는 거야. 다항식도 유리식으로 간주하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유리식이 결국 다항식과 분수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뭐 우리가 아는 다항식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뭐 이런 다항식. 분수식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뭐 x 제곱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x. 뭐 이런 게 이제 분수식일 거야. 예를 들으면은 저런 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유리식의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유리함수라고 이제 단원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분수식에 대해서만, 분수함수에 대해서만 이제 다룰 거거든. 왜냐면은 다항식이랑 다항함수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다 다뤄왔던 것들이야, 이제. 중학교 때 다뤄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분수함수에 좀 포커스를 둬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성질이 뭐냐면은, 자,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데, 뭐냐면, 어떤 분수식이 있으면, 분자분모에다가 동시에 같은 수를 곱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야. 식이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자분모에 동시에 같은 식으로, C로 나눠도 변하지 않는다. 곱하기 C를 하든 나누기 C를 하든 똑같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B분의 A가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 요거랑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 틀리죠 이제. 물론 빼기여도 이게 성립하진 않죠. 요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런 거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계산인데 뭐 이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분모가 같은 두 개를 더해줄 때는 합쳐서 더하는 것이었고, 뺄 때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빼는 거잖아요.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곱셈을 할 때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게 원칙이었고, 나눗셈을 할 때에는 우리 그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분자 분모가 뒤집히니까, 즉 역수가 되니까 여기서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는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유리식의 사칙 연산을 하는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른쪽에 분모가 다르다. 통분이라는 걸 하잖아. C, D로 통분해줘야 되니까 여기 D가 필요하고 여긴 C가 필요하니 얘는 CD분의 AD 플러스 BC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D 해준 다음에 C로 해주게 되면은 CD분의 얘도 AD 마이너스 BC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당연한 것들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왔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이제. 자, 이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 A 대 B와 C 대 D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B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 비율이랑 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비율이라고 한다면 A 대 B는 C 대 D.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 외항 내항 같다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해 주게 되냐면은 이게 너 혹시 이거 아니? A 대 B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니 이거? A 대 B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니? 이게 원래 분수식으로 사실은 요렇게 이제 의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렇게 배워. 비례식을 이렇게 배워. 비례식을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분수식으로 바꾼 게 이거야. B분의 A야. 뒤에 있는 거를 분수식으로 바꿔준 게 이거야, 이제.
분수식으로 바꿔준 게 이제 저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다라고 쓰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봐봐. 여기서 이 같은 값을 내가 만약에 는 K라고 잡아. 는 K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변의 분모 곱해봐. A는 BK 나오니? A는 BK. A가 BK이고, 그 다음에 C는 뭐야? D 곱해서 DK. AC를 이제 저렇게 BK와 DK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이제. 자, 이거를 응용한 게 비율이 3개짜리일 텐데, 3개짜리.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인데, 이제 분수식으로 바꿔서 이 비율이 만약에 K라고 같다라고 두면은, 여기서도 아까처럼 양변의 분모 곱해서 A는 BK, C는 DK, E는 FK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A는 BK, C는 DK, E는 FK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야, 이제. 자, 좀 형태가 복잡한 형태의 유리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라라고 해서 4가지 방식이 나와 있잖아, 4가지 방식이. 자, 1번은 뭐냐면은 이제 분수식을 우리가 다뤄서 분수식 연산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거나 같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요 나눗셈을 해봐야 돼. 요 나눗셈을 꼭 해보셔야 돼요. 요 나눗셈을. 자, 저 나눗셈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차수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 분자가 분모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은데, 저 나눗셈을 시행해주면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 하라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 해주면은 차수를 줄일 수 있어. 분자가 더 작아지도록. 이런 걸 해봐야 문제가 이제 풀리거든, 이제. 이런 걸 해봐야. 그래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분수식을 다룰 때 아마 내년 요맘때쯤에도 이제 미적분 원하면서 분자분 뭐 차수 뭐 이런 거 따지는 걸 하는데요. 자,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보통 나눗셈을 해가지고 차수를 줄여놓는 거를 하면은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이 막 너무 많다,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계산이 편해지도록 적당히 뭐 묶어서 계산하라 라는 게 있고, 그 다음 3번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일 때 요런 걸로 변형한대. 이거 뭔가 별표 쳐야 될 것 같지 않니? 이거 몇 개 쳐야 될까? 1개, 2개, 1개만 합시다. 2개도 괜찮은데 일단 1개만 합시다. 내년에 2학년 1학기 때 대수라는 부분에서 이제 요게 메인이야. 그때는 요게 별 5개야. 그때는 이제. 그때 메인인데 지금은 좀 살짝 덜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느냐? 부분분수라고 하거든. 부분분수.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부분분수.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분모에 2개가 곱해져 있잖아. 이거를 여러 개의 부분의 분수로 쪼개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해, 이제. 자, 너네는 이걸 이제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이걸 이제. 앞으로 분모에 2개가 곱해져 있는 꼴은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라는 꼴을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근데 저걸 이제 일단 왜 이렇게 나오는지부터 얘기해 볼게. 그냥 사실 당연한 게 이거 통분해보면 되거든? 얘 통분해보면 이제 B 곱하고 이제 여기 이제 A를 곱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봐봐. B-A분의 C 곱하기 통분할 때 AB분의 이게 B 빼기 A가 되면은 이게 당연히 약분이 되니까 이 좌변에 나와. 그러니까 당연한 거긴 해.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외우는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 외우는 요령이. 자, 어떻게 좀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어떻게 좀 외워놓아야 좋겠냐. 일단 분모에 2개가 곱해져 있어야 돼. 2개가 곱해져 있어야 돼. 이럴 때는 먼저 B에서 A를 빼는데, 근데 보통 저 부분분수를 적용하는 문제는 이 분모의 2개가 둘 중에 A, B 중에서 보통 하나가 더 크고 나머지 하나가 보통 더 작거든. 무조건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그러면 그 B를 큰 것으로 생각해서 B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써.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분자 그대로. 그 다음 괄호 열고 이제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
이렇게 좀 이제 기억을 하자. 이렇게 이제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C,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요 순서로 좀 이제 외워놔야 돼. 기억해놔야 돼. 이제 이렇게 또 연관 지읍시다. 괄호 앞에는 큰 수 빼기 작은 수인데 괄호 N은 빼는 순서가 좀 다르지. 이제 빼는 순서가 요거에 좀 연관 지어서 좀 기억하라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연관 지어서.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요걸 뭐라고 이제 수업했냐면은 이제 요걸 좀 너네들한테 진짜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쿵작작 쿵작작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외우라라고 하는데 이제 좀 약간 좀 병맛이긴 한데 이제 그래서 쿵작작,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애들이 기억하더라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쿵작작 쿵작작 하면은 애들이 쿵작작 쿵작작만 알고 공식을 약간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관지어서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분자,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빼는 거 잘 봐야 돼. 여기는 분모에서 빼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분수에서 빼죠.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주목하시고, 4번 분자 분모가 둘 다 어떤 분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 번분수라고 해가지고 안에 곱한 게 분모, 바깥에 곱한 게 분자로 쓰는 거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안에 곱한 게 분모, 바깥에가 분자로 써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유리식의 계산을 해볼 거야.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하면 됩니다. 형태들을 보니까 1번이든 2번이든 다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인수분해. 해봐야 되는 거야. 수학에서 인수분해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돼. 자, 1번부터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x 빼기 2에 바로 할게. x 플러스 1분의 3으로 바로 좀 인수분해 해놓으면 써놓고 보니까 약분되는 게 보여. 이 앞에 x 플러스 1을 하나 날릴 수가 있어. 날려놓으신 다음에 저거 마저 한 번 더 써볼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인데, 근데 지금 쓰고 보니까 지금 이 분수식끼리 빼는 건데 뭐 해봐야 되겠네. 이거 통분을 해봐야 돼. 통분을 이제 앞에 있는 거에다가 내가 x 빼기 2를 곱합니다. x 빼기 2 요거를 곱해줄 겁니다. 요걸 이제 그러면은 요거 통분해주면은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분의, 자, 분자 x 빼기 2에서 빼기 3을 해주는 거니까 x 빼기 5가 되면서 이게 간단히 한 거예요. 이게 최대한 간단히 해준 겁니다. 자, 그다음 2번도 해볼게 이제. 자, 2번은 곱셈이라 더 쉬워요. 그리고 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분자부터. 분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 분모가 이제 x로 묶어주게 되니까 x에 x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여기 이제 분자 분모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인수분해 잘못했죠? 2죠, 2. x 플러스 2, x 빼기 2로 좀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시 좀 써주도록 하고, 이제 쓰고 보니까 여기서 약분되는 게 보여. x 빼기 1, x 빼기 1,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약분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분모의 x에 x 빼기 2, 분자는 x 플러스 1. 자, 요렇게가 간단히 정리한 거야.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전개해 볼 수도 있지만, 얘들아, 수학에서는 웬만하면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를 가급적 전개를 안 하는 게 보통 좀 더 낫거든 이제. 그래서 인수분해 된 상태로 냅두면 될 것 같고, 필수예제 2번을 봅시다. 2번. 자,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 k를 구하래. K를 이제 K 구하는 건데, 이게 사실 통분하면은 풀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통분은 아니야. 아까 그 네 글자 무슨 분수? 분분수를 이용해서 할 거야. 분분수를 이용해서 이제. 자, 이거 적용하는 거 잘 봐. 이거 이제 분모에 두 개가 곱해져 있죠. 무조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x 플러스 1이 더 큰 거고 x가 작은 거잖아. 자, 그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분자 그대로 괄호 열고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 이 순서로 써줘야 된다고. 이 순서로 이제 순서를 너네가 잘 기억하라고. 순서를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큰 수 빼기 작은 수. 그 다음에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근데 쓰고 보니까 지금 여기 볼래? 얘 분모가 몇이죠 이거? 1. 그러니까 1분의 1 그냥 무시해도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분모가 2거든요 이게. 2분의 2 어차피 1이니까 날려버리고 남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남는 식이 한 번 더 씁시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거든요 얘가. 쓰고 보니까 소거되는 게 있다. 소거되는 게. 소거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x분의 1에서 x 플러스 3분의 1을 빼주는 건데 이거 이제 이 꼴에 맞춰야 되거든. 이 꼴에. 물론 얘도 부분분수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는 통분 해볼게 이제. x에 x 플러스 3 그럼 앞에서 이제 x 플러스 3이 필요하고 뒤에서는 x를 빼야 되니까 소거시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 꼴이 되죠. k가 몇입니까? 3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답은 그래서 일단 k가 3이고 일단 요거 좀 보세요 이거. 필수 예제는 이렇게 물론 통분도 되는데 분분수로 일단 푸는 게 일단은 기본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유제를 푸실 때 유제는 사실 저 유제도 이제 분분수라는 게 되긴 되는데 유제는 그냥 얘들아 통분해서 풀어. 통분해서 그 우변을 좌변인가 우변인가 거기 우변의 분수식이 좀 많죠. 우변에 그거를 그냥 통분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통분해서 양변이 항상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이 개수 비교로 풀 거야. 너네 개수 비교로 써놔. 개수 비교. 통분 후 개수 비교로 써놔. 통분 후 개수 비교. 위에 필수 예제랑 조금은 결이 다른 문제야. 이건 이제 통분 후 개수 비교에서 풀 거야. 개수 비교. 통분 후 양변 개수 비교로 해놔. 양변 개수 비교. 통분 후 양변 개수 비교라 써놓으세요. 양변 개수 비교.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분수식이 되게 여러 개 중첩된 꼴이거든요. 자, 저거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일단 통분을 그냥 여러 번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제 천천히 합니다. 얘부터 통분해 줍니다. 얘부터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자, x분의 x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동그라미 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밖에 분의 1이 있고 앞에 더하기 1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분의 1이 있어. 이제 뭐 해봐야 되겠네. 이거 이제 번분수 처리가 되죠. 번분수 처리가 얘를 분자를 1분의 1로 간주해지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분의 x 그다음 분자는 그냥 는 1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쓰고 보니까 분모를 또 통분해 볼 수 있어. 또 x 플러스 1로 통분해 버리게 된다면 x 플러스 1분의 해준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 통분할 때 분자에 x 플러스 1 있는데 뒤에 x 하나 더 더해서 요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제 요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났죠? 번분수 또 이렇게 쳐줘서 안에 밖에 곱해주게 되면은 안에 곱한 게 분모로 가고 바깥에 곱한 게 분자로 가죠. 분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이다. 답이 그럼 4번이 되겠죠.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입니다. 4번 비례식과 유례식의 값인데 자, 이 값이 5분의 1일 때 요거를 이제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너네 이게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문자가 지금 여기 2개 나오잖아요. x, y 2개인데 식이 지금 하나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즉 식이 몇 개 주어져 있어? 식은 1개. 그러면 문자의 개수에서 식의 개수를 빼. 몇이야? 1. 이 1이 무슨 의미야? 특정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야. 모든 문자를 특정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x든 y든 특정 한 문자로 다 몰아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크로스 쳐서 구합시다. 5x는 x 플러스 2y가 되는 거니까 이거 바로 할게. y가 2x 나오거든요. 2y는 4x 그래서 y가 2x야. 이걸 넣어서 풀어보자라는 거지. y 자리에다가 2x 넣어주게 되면은 4x제곱에 3 곱해서 12x제곱이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y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 계산해 주시면 이게 그 x의 값을 몰라도 이 값은 계산할 수 있지 않니? x를 몰라도 계산이 됩니다. 4라고 계산이 되죠.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라고 계산은 돼요. 4 되시겠습니까? 4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앞에까지는 유리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는 유리 함수로 넘어갑니다. 유리 함수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자, 유리 함수는 이제 뭐냐면 주어진 함수의 식이 유리식이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유리함수로 이제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겠죠? 다항함수. 이거 아까 앞에서 그 유리식 분류했던 거 기억나니? 아까 유리식에서 분류할 때 그 유리식은 뭐랑 뭐로 이제 구별이 되냐면은 이제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근데 지금 함수잖아. 그러면은 함수로 그냥 이름 바꾸면 되는 셈이야. 함수로.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구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는 분수함수를 다루고 근데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유리식이나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둘 다 아우르는 표현이지만 보통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파트에서는 얘를 얘기할 거야.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무리함수 할 때 무리함수의 정의역 기억나니? 정의역? x의 범위? 무리함수는 항상 루트 안에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중요해. 그럼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잖아. 분모를 따져봐야 되겠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할 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얘네들은 그 정의역 x의 제약 조건이 없어. 제한이 없어.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할 텐데 함수 공부할 때 그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분수함수는 무슨 제약 조건이 있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유리함수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 거야. 근데 사실 저거 유리함수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함수야, 이제. 저거 언제 우리 혹시 공부했니, 저거? 언제 공부했는지 아는 사람 저거? 언제 했을까,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않았니, 저거? 중1 언제? 겨울인가? 2학기? 자, 그 중학교 1학년 때 너네 정비례와 반비례 혹시 기억나니? 그거 1학기 때 배우니 2학기 때 배우니 그거? 공부 안 했다고? 자, 중학교 때 그 마지막 단원이야. 이게 마지막 단원인데 이게 지금 나도 순간 헷갈리는 게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기억이 안 나네. 1학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걸 배우면서 이게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워.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수로 이제 보는 건데 자, 일단 생겨먹은 모양은 아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거. 원래 y는 x분의 1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중학교 때도 아마 그림이 나와 있긴 하기 때문에 알긴 알 거야. 알죠? 공부 안 했다 하지 말고 하나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그때 공부 안 했대. 뭐 자랑도 아니고. 자, 그래서 봐봐.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곡선 모양이면서 그리고 이런 게 있대요. 자, 이게 지금 저 y는 x분의 1이라 가정해볼게. 자, 이게 어떠냐면은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이 가까워진대.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지거나 x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은 점점 x축에 가까이 달라붙겠다 이 얘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x가 한없이 커진다. 엄청나게 값이 커진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x가 1이었을 때랑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으로 가면은 x가 커지면은 이 y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는 거 아니니? 원래 수학에서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가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값이 작아지긴 하는데 몇으로 작아질까? 몇으로? 점점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0이라는 값에. x가 엄청 커지면 y 값이 즉 함수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면은 x축이 y는 0이기 때문에 x축이 엄청나게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반대로 이제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y축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x가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x가 1에서 0.1, 0.01, 0.001 이렇게 x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 전체 y 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유리함수가 x축, y축에 가까이 다가가기는 하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근선이라 불러.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점근선. 점근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근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 그래서 알아야 돼. 유리함수는 x축, y축이 점근선인데 걔네들하고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함수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의역, 치역을 공부하는 게 이제 기본이야.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x의 범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걸 제외하곤 다 돼. 그러면 지금 얘는 분모가 몇이면 안 되죠? 0이면은 그러니까 x 자체가 0이면 분모가 0이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것 빼곤 다 되는 거야. x파 x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잡을 수 있어. x가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이걸 토대로 치역도 작성해 보면 치역은 y의 범위인데 지금 이게 y 값이 x에 무슨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값이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분수 함수가 분수식 자체가 0이 되려면 무조건 분자가 0이어야 돼. 그래야 0이거든. 근데 분자가 애초에 1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분수식, 즉 y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y가 0이 아닌 실수로 깔고 가야 됩니다. y가 0이 아닌 실수야. 정의역 치역은 저렇게 깔고 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4분면입니다. 4분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y는 x분의 1이라고 했지만 x분의 k라고 좀 일반화했어. k.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여기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중에서 이제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이제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이게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이제 얘가 k가 양수면 생각해봐. 이제 k가 양수면은 만약에 분모를 곱해준다 치면은 x, y는 k니까 k가 양수면 x, y가 같은 부호여야 되지 않네? 둘 다 풀풀, 둘 다 마마여야 결과가 양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려면 1, 4분면, 둘 다 마이너스려면 3,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져. k가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는 제 1, 4분면, 3, 4분면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유리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럼 반대로 k가 음수일 때 뭐겠니? 둘이 곱해서 음수면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게 2, 4분면, 4, 4분면일 때가 그런 일이 벌어져. 2, 4, 4분면은 x, y 좌표 중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니까요. 그래서 제 2, 4, 4분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제 2, 4, 4분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제 2, 4, 4분면. 자, 2, 4, 4분면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이제. 자, 점근선은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x축, y축이 기본 점근선이야.
근데 뭐라고 명칭을 할 거냐면은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써서 x는 0, y는 0으로 쓸게. x는 0, y축입니다. y는 0, x축입니다.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칭성이 있습니다. 대칭성. 자, 이 유리함수를 한번 좀 요걸 한번 좀 볼래? 요거 봐봐 이거. 요거 한번 보시면 유리함수 그 k가 양수일 때 한번 다시 대칭성 먼저. 자, 유리함수가 지금 내가 만약에 k가 양수여서 y는 x분의 k, k가 양수일 때가 이거야. 근데 지금 저 유리함수가 대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점대칭이 있대. 근데 딱 봐봐. 유리함수가 지금 뭔가 어떤 점을 딱 집어주면은 원점을 집어볼게. 뭔가 이 점에 대해서 뭔가 대칭으로 뭔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니? 대칭으로? 원점에 대해서?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확히는 지금 x축, y축이 점근선이라고 했잖아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알겠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알겠지? 그래. 자, 그래서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이 기본꼴이거든요. 기본꼴은 x축, y축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x는 0, y는 0. 두 점근선의 교점 0,0 점대칭인 거야. 0,0 점대칭. 그래서 0,0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0,0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라고 쓰도록 할게. 0,0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0,0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그 다음 선대칭은 이겁니다. 선대칭은 이제 자, 선대칭은 이 두 점근선의 교점 지금은 0,0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 요거 볼래? 이 두 점근선의 교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이 얘잖아. 이 주황색 선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죠. 대칭의 모양. 대칭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또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있지. 이 직선에 대해서도 지금 대칭 아니니? 대칭? 그래서 우리는 선대칭이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냐면은 얘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선대칭이야. 그래서 생겨먹은 모양을 이제 보니까 이제 저 0,0 그 다음에 이제 저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으로 나오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k가 양수일 때 해본 건데 k가 음수일 때도 따져보면은 k가 음수일 때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근데 이거일 때도 어떻겠니? 이거일 때도 지금 봐봐 보라색일 때에도 이 원점에 대해 점대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지금 보라색이 대칭이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대칭으로 좁히는 거야. 대칭으로 이제. 그래서 그렇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K값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K가 양수일 때 보면은 얘들아 K가 커지면은 이 Y값이 커지지 않겠니? K가 점점 커지면 여기서는 파란색에서 흰색에서 빨강색으로 이제 K값이 점점 변할수록 커질수록 점점 Y값이 이렇게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어. Y값이 커지게 됨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점점 뭔가 이 원점에서 뭔가 멀어지지 않니? K가 커지면 뭔가 원점에서 점점 뭔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 물론 K가 이제 여기서 그 음수일 때도 따져봐야 되는데 K가 음수일 때에도 이 절대값 K가 커지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K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뭔가 파란색에서 흰색에서 빨강색으로 진행할수록 두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에서 더 멀어지게 그림이 그려져.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 0,0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진다. 반대로 저게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가까워지겠죠. 0,0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리함수 기본꼴이에요. 기본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응용한 거를 이제 볼 건데, 응용한 거. 자, 이제 평행이동을 또 이제 해볼 거야.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자, 우리가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분의 k. 쟤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러한 함수가 된대. 저거랑 유리함수가 된대. 저거란 함수가. 그러면 이거 사실 저번 시간에 무리함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평행이동을 하면은 평행이동한 만큼 바뀌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얼마나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원래 그 기본 여기 점선 보세요. 점선. y는 x분의 k일 때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는데 근데 x축으로 p, y축으로 q 이동하면은 두 점근선의 교점도 당연히 이동되지 않겠니? 싹 다 이동이 되는 거지. 그 두 점근선도 이동될 거기 때문에 PQ만큼 이동될 거기 때문에 교점도 이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정의역은 평행 이동한 만큼으로 해주면 돼. P만큼 이동하니까 이제는 몇이 아닌 P가 아닌이야. X가 P가 아닌 실수야. X가 P가 아닌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며.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몇이야? p잖아, p. 그러니까 p가 아닌 실수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치역도 봅시다. 치역도 이제. 치역은 요거 아닐까? 치역은 이제 y의 범위인데 지금 잘 들어봐. 이 뒤에 q가 없었으면은 이 y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분수식 자체가 0이 될 수 없는데 플러스 q가 있어. 그럼 몇이 아닌? q가 아니냐, q가 아닌. 얘는 q가 아닌 실수라 보시면 됩니다. q가 아닌 실수. q가 아닌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q가 아닌 실수. 그러니까 pq만큼 쓰면 돼. pq만큼 이제. pq만큼 쓰면 되고. 자,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제. 이제 실제 문제 풀 때에는 이런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치역의 요 숫자는 뭐냐면은 뒤에 상수항 보면 돼. 상수항. 이렇게 찾을 거야. 앞으로는 이제. 그리고 저렇게 해서 찾은 게 점근선입니다. x는 p, y는 q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무리함수랑 비슷한 느낌인데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이 얘네들이 다 똑같지 않니 지금? 이게 똑같죠 이게. 똑같으니까 그거 연관지어서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x에 대한 거는 분모가 0 되는 거, y에 대한 거는 이제 요 뒤에 상수항, 분수함수 뒤에 상수항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다 바뀔 것 같아. 얘네들도. 자, 점대칭, 선대칭 두 가지 대칭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PQ만큼 했으니까 PQ라는 그 점, P, Q에 대하여 점대칭 아닐까? P, Q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야. 그 다음 선대칭은 뭐겠니? 선대칭은 이 두 점근선의 교점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있죠.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래서 y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x-p에 플러스 q. 요 두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이야.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유리함수는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 점. 이 점이 무슨 점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의 선대칭. 얘네 둘은 그럼 뭐야 이제? 얘네 둘은 이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의미합니다.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8마일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5번 절대값 K, 이거 아까 했듯이 저게 절대값 K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Y 값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두 점근선의 교점 P, Q에서 멀어집니다. P, Q에서 멀어진다. P, Q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작아지면 뭐겠습니까? 가까워지는 거겠죠? P, Q에 가까워진다 라고 볼 거야. 가까워진다. 절대값 K는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야. 여기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꼴도 봅시다. 유리함수인데 이번에는 아까랑 좀 차이점이 있거든. 뭐냐면 아까는 그 통분해부 아까는 이제 평행이동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일반화된 꼴이야. 일반화된 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억납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그 세 가지 형 있는 거 기억나니? 형? 맨 처음에 무슨 형부터 배우지? 맨 처음에 다시 무슨 형이요? 맨 처음에는 기본형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그게 P, Q로 A, B로 일반화되어 있을 때가 표준형이야. 그 다음에 그걸 다 풀어 해친 게 뭐야? 일반형이야. 약간 유리함수도 좀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유리함수도 약간 요거 있죠, 요거. 이걸 약간 기본형이라 보고 기본형. 여기서는 뭐 기본형 그런 명칭을 따로 하진 않지만 얘를 이제 기본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좀 더 평행이동, 일반화된 꼴을 얘를 표준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풀어 헤친 게 이걸 약간 일반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형일 때 이걸 처리하는 게 있어. 일반형일 때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반형일 때 처리하는 거 보세요. 이거 먼저 이게 좀 더 일반화된 꼴인데 우리 원방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 다 풀어 헤쳐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하지 이거를? 뭐 해? 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얘도 약간 다 풀어 헤쳐져 있으면 일반형이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얘를 이제 표준형의 꼴로 바꿔서 해줘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꾸느냐 보면은 일반형은 분자 분모가 다 1차잖아. 1차. 표준형은 보니까 분모에만 1차가 있지 않니? 1차가. 이거 어떻게 얘를 이렇게 바꾸죠, 이거? 이거 어떻게 바꾸니, 이거?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뭐야? 차수 내가 뭐 얘기하지 않았나?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뭐 하라고 했죠, 이거? 나눗셈 하라고 했어. 분자를 분모로 나눈대, 이제.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봐봐. 기본적으로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저걸 나눠주게 되면은 저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저렇게 변형이 된다. 자, 저거 한번 이제 내가 보여줄게, 이제. 변형하는 과정, 이제. 보세요, 이거. 자, 먼저, 저 분자 ax 플러스 b를 분모 cx 플러스 d로 지금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거 나눗셈 한번 들어갈게,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가 필요하죠, 여기? 뭐분의 뭐야, 이거? c분의 a가 필요한 거야, 이거. c분의 a. 분수야, 분수. 전개해보면은 ax 플러스 c분의 ad가 나오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은 b-c분의 ad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저렇게 나눗셈이 나오게 될 거야. 분수 나온다고 이렇게 뭐야? 이거? 는 뭐야? 이거야? 아니 우리 나눗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얘가 이거야. 저 분수식 있잖아. 저 봐봐. 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게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분자 지금 저 ax 플러스 b가 이게 몫이야. c분의 a가 몫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야? b 마이너스 막 뭐시기 있지? b 마이너스 c분의 a래.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여전히 c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다시 이거를 여기 잘못 썼어. 여기를 지금 cx 플러스 d로 쓰는 게 맞습니다. cx 플러스 d.
cx 플러스 d로 써줘야 되고 이렇게 좀 다시 좀 바꿔줄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바꿔줄게. cx 플러스 d로 쓰는 게 맞습니다. cx 플러스 d. 저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이거 이제 보면은 그 분자를 좀 쪼개볼 수 있지 않니? 분자를 이제 찢을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찢어주고 이렇게 찢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오른쪽 걸 먼저 쓰면은 cx 플러스 d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찢으면은 이거 약분 되는 거 보이죠? 뭐가 남죠 이제? c분의 a가 남지 않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이 저거야. 방법 자체가 이제 이거를 얘들아 이 a, b, c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바꾸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야. 방법만 알면은 자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별표 몇 개 차릴까 이거? 별표 하나 더 3개. 자, 그 유리함수 저 변형을 좀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자, 잘 들어봐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약간 그 특징을 뽑아내면 특징을 이제 그 변형을 할 때 결국 이 분수식의 분모는 당연히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 몫이 결국에는 이거 아니야? 몫이 요 x의 개수비야. 개수비. 요 몫이 x의 개수비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상수항이랑 똑같지 않니? 여기 상수항이랑 변형하는 방법을 잘 봐 이제. 방법을 이제 얘를 이렇게 빠르게 변형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c분의 a x의 개수 b를 보고 c분의 a를 뽑아내 이제. c분의 a를 이제 c분의 a를 뽑아내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중요하잖아. 여기가 이제 여기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여기는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몇이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마이너스 c분의 d야. 그거를 분자에 대입하면 돼. 분자에 그 마이너스 c분의 d를 분자에 대입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c분의 d 여기 들어가면은 a랑 곱해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c분의 a d 나오고 뒤에 플러스 b 있으면 얘랑 똑같지 않니?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그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하는 거야. 분자에 대입. 상수항을 x의 개수비로 정한다. 이거야. 그냥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분자에 대입하고 x의 개수비를 상수항으로 뽑아내면 돼. 요렇게. 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굉장히 편할 거야. 굉장히 편할 거야. 굉장히 이게. 이제 뒤에 이거 바꿔보는 거 해볼 거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이제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이런 일반화된 꼴의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따져보게 되면은 정의역 항상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걸 따지는 거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어야 될 거 아닙니까? x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닌 잠깐만 인실수로 쓸 거고 인실수 저걸 뺀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치역인데 얘들아 치역은 결국에는 요 상수항 부분 보면 되거든. 상수항인데 c분의 a가 이 치역에 들어가야 될 숫자인 거야. c분의 a가 아닌 실수라고 쓸 겁니다. y 봐. y가 c분의 a가 아닌 실수라 쓸 거야. c분의 a가 아닌 실수. 그럼 점근선은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 y는 c분의 a가 점근선입니다. c분의 a가 점근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결국 이거야. 정리하면은 분자 분모에 x가 있는 일반형은 결국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x 점근선 정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x의 개수 b 있지. 개수 b.
저 개수의 비율이 y에 대한 점근선, 치역이랑 연관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내용은 역함수인데, 자,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 일단 결과부터 쓸게요. 이거 결과 뭐냐면은 요렇게 기억해.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d인데,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개수 a하고 d잖아. 이거 a하고 d를 자리를 서로 바꾸고 부호도 뒤집으면 돼. 자리를 바꾸고 부호 뒤집으면은 위에 있던 a가 마이너스 a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cx 마이너스 a, 밑에 있던 d가 부호가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야. 요게 이제 저게 유리함수 역함수인데, 왜 도대체 저렇게 역함수가 나오냐? 우리 그 역함수 구하는 법 배우지 않았습니까? 해보면 저게 나와. 해보면 이제 그것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y는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d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역함수 구하는 법 얘기했잖아요. 역함수 구하는 법. 일단은 얘를 이제 x는으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분모를 곱해. 분모를 이제 분모 곱해보시면은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를 내가 이제 그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서로 자리 바꿔치기 이항해주면, 이게 봐봐. cxy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d 여서 x로 묶어주게 되니까 x의 cy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b 해서 양변을 이제 저 괄호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cy 빼기 a 이렇게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xy를 자리를 바꿔치게 해주면 y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 cx 빼기 a가 나오니까 결국 저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구해보면 저게 나오는 거야.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요 느낌만 알아도 되고, 진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막 구하라는 문제는 없어. 그냥 요것만 바꾸는 방법만 알면은 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바꾸는 방법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된 대각선으로 자리 바꾸고 부호 뒤집는 거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법 자체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제 유리함수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면은, 자,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다음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하라라고 나와 있어. 자, 먼저 항상 유리함수를 이제 문제를 볼 때는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면 점근선 파악이 가장 중요해. 점근선. 이게 일단 1순위야. 1순위. 1순위도 부족해. 0순위야. 0순위. 저게 가장 중요해. 사실 점근선이 파악이 되어야 그게 정의역, 치역이랑도 똑같고 연관돼 있고, 그걸 토대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요거 이제 한 번 더 쓸게. y는 x-1분의 1 플러스 2. 자, 여기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그래서 한번 써볼 건데, 우선 점근선부터 파악합니다. 점근선부터. 자, x에 대한 점근선 하나가 있고요. y에 대한 점근선 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점근선. 자, 뭘까요, 이거? 분모가 0인 거 찾는 거야. 분모가 0인 거. 그럼 x는 몇입니까? 1이야, 1. x는 1이 점근선이 하나가 있고, 이제. y에 대한 점근선. 요거 봐봐. 뒤에 상수항이 y에 대한 점근선이야. y는 2야. y는 2. 이 1하고 2가 여기 정의역, 치역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의역 1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이제 치역 2가 아닌 실수라고 일단은 정의역, 치역, 점근선은 미리 저렇게 정해 놓을 수 있고, 저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x에 대한 점근선 1이죠. 점선으로 할게요. 점선으로 이제. y에 대한 점근선 이렇게 나오죠. 이제 2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점근선을 저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함수가 모양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곡선이 이렇게 그 두 갈래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갈래가 이제. 근데 그게 몇 사분면인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이 분수항의 부호를 보고 판단해. 이 분수항의 부호,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몇 사분면이었죠? 제 1하고 3이야. 근데 봐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원래 1사분면이, 얘들아, 원래는 여기가 1사분면이고, 여기가 3사분면이잖아, 원래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그 4분면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야. 점근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1사분면처럼 보고, 여기를 3사분면처럼 보고, 그냥 그림을 그릴 거야, 이제. 그렇게 그려야 돼. 자, 근데 이제 그림 그리려고 보니까,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애매해. 뭐가 애매하죠, 여기가? 함수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y절편. y축가의 위치가 중요해. y절편도 체크할 거야. 그 x에 0 넣습니다. x에 0 넣으니까 0, 마이를 더하기 2 해서 0,1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는 양수. 여기 지나야 되네, 여기 이제. 그래서 점근선 기준으로 1사분면, 3사분면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1사분면 쪽, 3사분면 쪽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건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저 형태를 보니까 지금 분자분모에 다 지금 어때요, 얘가 이제? x가 들어있는 꼴이죠. 저렇게 분자분모에 x가 다 들어가 있는 꼴이면은 저거를 좀 변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변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거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고 했죠, 저거? 어떻게? 변형하는 방법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어떻게 하라고 했지? 변형법.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하라고 했어.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해라. 자, 그 다음에 요 x의 개수 있죠? 개수 b. 몇 분의 몇이야?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야. 그럼 쓰는 거 봐봐. 분모가 0 되는 x, 마 1을 분자에 대입하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개수 b를 뒤에 상수항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식을 변형하면은 이제 아까 1번처럼 풀 수가 있죠. 1번처럼. 1번처럼 풀 겁니다. 해보시면, 자, 정의역 씁니다. 정의역. 자, 우리 이렇게 다 변형해놨으니까 정의역, 지역, 점근선 다 구할 수가 있지, 그지? 자, 근데 점근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근선부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꼴, 그 점근선 우리 어떻게 했었냐? 자, 봐봐. 근데 사실 이걸 변형하기 전이던 후던 얘네들은 다 구할 수는 있어야 돼. 항상 변형 전이든 후든 정의역은 뭐냐면은 분모가 0 되는 거 따질 거야. 분모가 0 되는 거. 그 x가 몇이었죠? 마일이니까 여기가 x가 마일이야. 정의역도 x가 마1이 아닌 실수로 보는 거야. 마1이 아닌 실수로 볼 것이고, 치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변형 전에는 x의 개수 b 마이너스 2가 요 점근선이야. 변형한 후에는 요 상수항이 점근선이 되는 셈이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치역은 y바,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그래가지고 요걸 토대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요걸 토대로, 자, x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또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이걸 토대로 한번 그려보게 될 건데, 이거 근데 몇 사분면이죠, 이거? 4분면이 이제? 몇 사분면이야? 분수항의 부호를 봐봐. 몇 사분면 이거? 그 부호는 일단 음수니까 몇 사분면이야? 2, 4, 4분면. 근데 그게 점근선 기준이라고. 2, 4분면 쪽, 그 다음에 4, 4분면 쪽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뭐 Y축 위치 크게 막 따질 필요는 없죠. 얘는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이제 점근선만 다 확인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점근선만. 자, 6번에 봅시다. 다음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랑 겹쳐질 수 있는 거를 고르래. 겹쳐질 수 있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 처음에 주어진 거 이거 분수항의 개수가 몇이야? 개수? 1이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평행이동을 이제 할 때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몇 만큼 할 때 x 대신에 x 빼기 뭐시기?
그 다음 Y축 평행이동은 뒤에다가 상수항 더하면 되는데 그렇게 평행이동을 해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 분자, 요 개수가 절대 안 바뀌어. 즉 우리는 개수가 1인 걸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개수가 1인 걸 찾는다. 근데 지금 형태가 선지에 나와 있는 거랑 얘랑 꼴이 달라요. 이건 표준형, 기본형이고 얘네들은 일반형이니까 이걸 다 바꿔놔야 돼. 얘를 다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얘를 다 바꿔놓고 판단합시다. 자, 1번부터 했고요. 바꾸는 방법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해.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하고 요 x의 개수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변형할 거야. 일단 다 변형해놓고 따질게. 그 다음 2번 분모가 0 되는 x 마 1입니다. 마 1을 분자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고 x의 개수 b가 플러스 2로 나오게 될 거야.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3번도 변형합니다. 자, 분모가 0 되는 x 1입니다. 그걸 분자에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x의 개수 p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로 봐줘야 되고 4번 자, 이거 분모가 0 되는 x 마 1이죠. 마 1을 분자에 대입하면 2고요. x의 개수 b를 좀 끄집어 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 5번이야. 분모가 0이 되는 x 1이거든요. 분자에 대입하면 1이고요. 요거 x의 개수 b가 몇이야 이거? 이걸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x 앞쪽을 봐야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겹쳐질 수 있어야 되니까 개수가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지금 개수가 일치하는 거 몇 번입니까 이거? 5번. 근데 좀 더 잘 봐야 돼. 얘는 개수가 1이잖아. 내가 개수를 이걸로 표시할게. 얘는 개수가 몇이야?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는 개수가 몇이죠 얘는? 마이너스 2야. 자, 얘는 개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봐야 돼. x 앞쪽 봐야 돼. x 앞쪽. 잘 봐야 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조심하시고 얘는 x의 개수가 2죠. 2. 마지막 거는 개수가 1이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야. 요런 거 잘 봐야 돼. 요런 거 이제. 요거 x의 개수 분모까지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모까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7번입니다. 7번.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점근선의 방정식. 자, 이게 뭐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3,1을 지나고 이러한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질 때 ABC를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냐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주어져 있잖아. 바로 알 수 있는 게 요 x에 대한 점근선이 뭐 하는 놈이냐? 저 마이너스 2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거야. 0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저게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0이 나와야 돼가지고 일단 C는 2야. C는 2. C는 2고 그 다음 Y에 대한 점근선 3은 요 개수 B를 보는 겁니다. 저 1분의 A가 3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A가 3이다라는 거야. A가 3. 일단 요걸 미리 구하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3,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볼 수도 있잖아. 일단 대입하기 전에 식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 식 정리하고 현재 A하고 C를 구해놨으니까 현재 구한 정보로는 Y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3,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해보자. 3,1을 1은 5분의 9 더하기 B로 나오게 돼서 여기서 B가 나오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돼요. B가 여기서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더하면 몇이죠? 그러면 A, B, C를 더해주시니까 1 나오나? 1? 답이 1번인가요? 1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점근선의 정보를 저기에 대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자, 8번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자, 2,1의 대칭이래. 그 유리함수 대칭 두 가지가 있었죠. 점대칭, 선대칭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럼 저 2,1이라는 점에 대해 대칭인데 이게 뭘 알려주는 단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뭐 유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에 대해 대칭이다. 이 점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두 점근선의 교점. 이걸 토대로 x는 2라는 점근선,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알 수 있어. 이걸 토대로. 점근선. 저렇게 점근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걸 토대로.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x에 대한 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겁니다. 2 플러스 b가 0이어가지고 b가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요 x의 개수 b가 y에 대한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했죠. a가 1입니다. a가 1. a가 1이고, 자, 그래서 a, b 구했죠? a, b 구해놨고, 그 다음 2번 봐봐. 자, 2번은 그럼 이 유리함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느냐라는 거거든.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두 점근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은 기울기는 풀마 1인데 두 점근선의 교점인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 1일 때 풀어보면요. y는 x 빼기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일 때 풀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필수 예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네들이 거기 유제를 풀 때 한번 좀 봐야 될 게 있거든. 필수 예제랑 유제를 구성을 반대로 해놨어. 뭐냐면 필수 예제는 점대칭을 알려주고 선대칭을 구하는 거였는데, 거기 유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대칭, 어떤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알려주고 그걸 토대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물어보지 않니? 유제는 반대야. 그럼 유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봐봐. 유리함수가 그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은 요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지. 그러면은 직선 두 개를 알려주면 이걸 토대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어떻게 찾냐?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대칭점을 찾으려면은 그 두 직선을 연립하면 되지. 연립. 그래서 그 직선을 연립하면은 그걸 토대로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연립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연립해서. 그래서 연립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연립해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9번인데 무리함수 할 때에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거 유리함수 버전인데 이 유리함수가 얘래. ABC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점근선 파악해보자. 점근선 이제 유리함수의 점근선 지금 파악해보시니까 x는 2 근데 y는 1이거든요. x는 2, y는 1. 그럼 이거를 토대로 우리 저거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y에 대한 것부터 해볼게요. 이제 y에 대한 거. 자, 지금 저 개수비가 a분의 1이니까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점근선 저 분모에다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2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 b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인데 우린 이걸 토대로 이제 c도 찾아봐야 되는데 지나는 점을 보통 알려줘. 이렇게 지나는 점을. 그러면 이제 1,0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대입해보자. 0은 자 분모 ax 플러스 b인데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요? 그 다음 분자가 이제 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데 1,0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게 있어. 봐봐. 분수식이 0이면은 분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분자가 0이면 되지. 바로 분모는 전혀 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분자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ABC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 더해보시면 이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제 요 다음 필수에서 하겠지만은
그 유리함수의 y절편하고 x절편 있죠. 지금 1,0이 x절편 아니니? 유리함수의 절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문제 풀 때 이거 지금 무슨 형입니까? 분자분모에 x가 있으니까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 일반형. 근데 보통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내 풀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원방도 그렇잖아. 원방도 일반형으로 다 풀어져 있는 거는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표준형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은 이제 하겠지만 절편을 구할 때에는 표준형 말고 이 상태에서 구하는 게 훨씬 빨라. 이 상태에서. 그 차이를 내가 이제 여기서 보여줄게. 이제 그 차이를. 자, 10번 보시면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래요.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일단은 저거를 먼저 한번 파헤쳐보자. 이제 저거를 다시 한번 쓸 건데 y는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인데 이거 식변형 들어갈게.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x 몇입니까? 2. 그럼 그걸 분자에 대입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7 1이고요 x의 개수 b 뽑아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변형할 수가 있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형해놨는데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x는 2가 점근선이고요. y는 마3이 점근선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자 분수항의 개수가 지금 양수네. 몇 사분면? 1, 3, 4분면. 그러면은 1, 4분면이 여기 있고 3, 4분면이 이제 요 정도 있겠다. 요 정도 이제 이렇게 있겠다. 요런 상황으로 이제 인지하시고 선지를 보자. 선지를. 자, 1번 보니까 그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2, y축으로 마3만큼 이동했다. 1번 맞을까 틀릴까? 맞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x축으로 2, x 대신에 x 빼기 2 뒤에 y축 평행이동 반영해주면은 똑같이 나오고 일단 개수가 똑같죠. 일단 개수가 똑같으면은 평행이동을 잘 하면은 겹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잘 이동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 2번인데 정의역 치역. 사실 이거는 그 점근선 따지는 요소다 보니까 지금 점근선 자체가 애초에 분모가 0 되는 x 2가 맞고 그 다음에 그때 x의 개수 b 마3이 y에 대한 점근선. 그러니까 3번이 맞으니까 2번 요 숫자가 지금 그대로 이게 맞죠? 이게 지금 숫자가 2가 아니다 마3이 아니다. 이제 2번도 맞겠지. 이제 2번도. 자, 그 다음 잘 들어봐. 4번 절편이 나오는 거예요. 절편. x절편 y절편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는 만약에 바꿔놨잖아. 여기서 너네가 x절편을 찾으려면 y에다가 0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게 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x가 분모에 있으니까 뭐 넘기고 막 역수 뒤집고 해야 돼. 이제 또 y절편을 찾으려면은 그때는 뭐에다가 뭐 넣냐면은 x에 0 넣어.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 하면 되겠지. 물론 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가장 빨라. 여기서 하는 게. 왜냐면 x절편부터 이거 y가 0이죠. 얘들아 y가 0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수식이 0이면은 이게 분자가 0이면 돼. x가 몇일 때? 3분의 7 바로 나옵니까? 그럼 3분의 7, 0 맞죠 저거? 그 다음 y절편 x에 0 넣는 거야. 이게 더 쉬워. x 0 들어가면은 요거 뒤에만 보면 되지 않니? 뒤에만?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것도 맞는 얘기야. 요것도. 그래서 바꾸기 전에 이 상태에서 절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절편 계산은 일반형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형 상태에서 이제 얘네는 몇 줄 좀 쳐놓으시고 이제 일반형식에서 계산. 그럼 뭐가 일반형이냐? 얘가 이제 일반형의 꼴이고요. 얘가 이제 뭐가 이제 그런 표준형이냐? 얘가 이제 표준형의 꼴이야. 이제 얘네들 꼴에서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5번 지나는 4분면 자, 지금 1, 2, 3이 지금 지나냐 얘기인데 2는 지금 안 지납니다. 1, 3, 4만 지나니까 5번이 틀렸네. 틀린 거는 5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자 11번이야 11번
자, 이제 요거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무리함수 했던 것처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이게 x가 2와 a 사이 범위에서 저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라는 얘기야. 자, 먼저 이 식변형을 좀 해놔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x 1을 분자에 넣어주시면은 7이고요. 그때 x의 개수 b 4로 뽑아내. 일단 뽑아내는데 얘들아 이거를 사실 이게 최대 최소 따지는 거는 막 x축 y축 막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그래프 모양만 알면 돼. 모양만. 지금 이게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있고 뭐 y는 4라는 점근선이 있다고 치고 분수항의 양수네? 몇몇 4분면이었죠 이거? 1, 3. 얘 점근선을 기준 삼아서 1, 4분면, 3, 4분면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범위가 2와 a 사이니까 2는 1보다 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대략 한 요 정도쯤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야. 2에서부터 a까지. 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주어진 범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 최소는 이 어디가 가장 높고 낮은지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모양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모양을 이제. 이게 지금 모양이 감소하는 모양 아니니?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먼저 x의 자 최소부터 a를 넣어주게 되면은 최소값 지금 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x에 a를 넣어주면은 저 식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은 이거 계산은 뭐 사실 뭐 어디다가 해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다가 해볼게. 변형해주게 되면은 a-1분의 7 플러스 4가 5다. 그럼 얘가 이제 a-1분의 7은 1이다. 천천히 할게. 역수 뒤집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1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a가 8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8. 8이 나오게 되겠죠. 8. 8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잠깐만 x에다가 잠깐만 지금 맞죠 지금? a 빼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이제 2를 넣어주면은 최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2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변형하는 거에다가 1분의 7 더하기 4가 b라는 거니까 b가 11이죠. 11. a 빼기 b 계산하면은 마3이야. 마3. 빼면 음수가 나옵니다. 답이 그냥 마3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 12번 12번을 보시면 별표 몇 개 칠까? 이거 2개. 2개 tip이야. 2개. 자, 우리 그거 기억나나? 무리함수 할 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 라는 거 기억나니? 얘가 딱 그 유리함수 버전이야. 유리함수 버전. 자, 얘도 이제 봐봐.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안 만난대. 교점에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연립해 주는데 이게 연립해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안 만나네? 판별식 어떻게 해야 돼 우리?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틀린다고 이제 얘는. 꼭 그래프를 그려서 가자. 반드시 얘도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린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높아져. 꼭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저 식을 유리함수를 변형해 놓게 되면은 자, 지금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1이야. 그걸 분자에 대입하면 2고 이거를 이제 x의 개수로 한번 뽑아내 보게 된다면 이렇게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어요.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어.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자, 지금 점근선이 x는 1이 점근선이고 y는 1도 지금 점근선이 되는 것 같은데 분수항이 양수야.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 3, 4분면 1, 3, 4분면인데 여기 1, 4분면하고 3, 4분면 할 때 여기가 좀 애매해. 뭐가 애매해? y절편이 애매해. y절편 구하기 위해서 변형하기 전에다가 x에 0 넣어봐. 몇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와.
x가 0이면은 점의 좌표 자체가 0,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0, 마이너스 1 진하게 뭐 대충 한 뭐 이 정도 진하게 유리함수를 그리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얘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직선은 지금 보니까 지금 y절편이 몇이죠? y절편이 0,1이죠. 기울기 m을 뭔지 모르지만 항상 쟤는 0,1 즉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 아니니?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만나지 않으려면은 뭐 대충 그림상 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나겠죠. 기울기가 뭐 적당히 음수면 뭐 기울기가 양수면은 만날 것 같고 이제 안 만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교점에 대해서 따지기는 하니까 연립을 일단 하긴 해야 돼. 연립합니다. x-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좀 이제 변형해 놓은 걸로 연립해 볼게. 변형해 놓은 걸로 하면은 이 계산이 좀 간단해. 양변의 분모를 곱해 줘가지고 이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이항해 주면은 저렇게까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일단 안 만난다라고 하긴 했으니까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써야 돼.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긴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자 판별식 들어갑니다. 판별식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 라고 이제 써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여기서 m의 범위가 나오긴 나오지 이제 마이너스 8에서부터 0 사이의 범위로 나오긴 나와. 일단 저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좀 조심해줘야 될 게 있어. 이제 이렇게만 하고 끝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선지에 이제 있죠. 2번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답이 2번이 아니야. 2번이 아니란 말이야. 꼭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적으로 꼭 따져줄 게 있어. 뭘 따져야 될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범위가 아니어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어. 어떨 때? 어떨 때입니까? 세로로 된 거는 근데 세로로 되면 만나잖아 지금. 정근선 근데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을 이제 자 가로로 돼. 가로로 이제 그리고 참고로 세로로 된 직선은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가로로 선을 그으면은 애초에 점근선이랑 일치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죠? 안 만나니까 이제 최종 답에 이제 m이 0일 때도 포함해줘야 돼. m이 0일 때 최종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부터 0 사이 범위로 해서 저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게 5번이 정답이고 5번이 근데 이거 조금 더 내가 부연 설명을 할게 이제 부연 설명을 잘 들으세요. 필수 예제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 틀리는 거잖아. 아마 너네들이 유제 풀 때에는 유제는 이거를 놓쳐도 답이 나오는 걸로 해놨거든 이제. 근데 그래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이 문제에서 답에 m에다가 0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점근선이니까 이제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좀 더 내가 깊게 얘기해 볼게. 한번 잘 들어봐 이제. 일단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왜 도대체 이렇게 범위가 나왔는데 판별식 의문수에서 왜 m이 0일 때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못할까? 왜 포함이 못될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나오면 좋겠는데 따로 지금 구해줘야 되잖아. 왜 여기서는 안 나올까? 자,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이 행동 요령이라고 내가 항상 많이 강조하지만 이게 좀 너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항상 어떤 식을 다룰 때 최고창계수가 미지수이면은 이거 신경 써야 돼. 뭘 신경 써야 돼? 최고창계수가 미지수면은 얘가 0이 될 수도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야. 내가 이거 판별식을 쓴 순간 얘를 2차 방정식으로 간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이 0이 아닐 때를 깔고 이거를 쓴 셈이야 사실은. 이걸 꼭 써야 돼. 이거를 반드시 인지해야 돼. 이걸 반드시 이제 앞으로 너네가 앞으로 몇 차식을 다루든 모든 식을 다룰 때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건 반드시 고려해줘야 돼. 이거
이거 반드시 고려해야 돼, 이거. 그냥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네가 수학 문제를 대할 때 기본 태도가 되어야 돼, 이거는. 그럼 또 잘 들어봐. 그러면 만약에 m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을 넣어봐.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모순된 식이 나오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순된 식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 이게?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회가 아니다? 그거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뭐 좌표 이런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이 식은 전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근 x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교점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원래 방정식을 풀고 있었는데 방정식의 근이 교점을 구하는 그 단서지만 지금 여기서 x값을 구할 수 있니, 이게? 구할 수가 없잖아, 애초에. 애초에 모순된 식이니까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x의 값에 전혀 관계없이 항상 모순인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근 x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도 대수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얘는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 답에 이 경우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답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만약에 봐봐. 최고차 함계수가 0이 아닐 때, 0일 때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만약에 풀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는 있어. 안 그려도. 근데 하지만 웬만하면 좀 우리는 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하적으로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게 훨씬 낫긴 할 거야. 꼭 그리시기 바라고. 네. x에 0 넣어주면 1, 0,1 지나는 거. m의 값에 관계없이. 그게 항상 그거지, 이제. 내가 지금, 원래 이거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했지만, 이런 거 이제. y는 m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만약에 이런 식이 있으면,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2,3을 항상 지난다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나 도형이 어떤 점을 지나면 그 점을 대입할 수가 있잖아. 대입했을 때 양변이 같으면은 그 점이 그 함수가 지난다라는 의미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넣고 y에 3 넣으면은 양변이 3, 3으로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애초에. 그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꼴인 거지. 이런 꼴인 이제. 이런 꼴인 거지. x에 0 넣었을 때 y가 1이 항상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적골처럼 생각할 수 있어. 0,1을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 뭐가 자, 그다음 13번. 13번은 요거 유리함수 합성하는 문제인데 요 계산 좀 잘해야 되는 문제 이거. 이거 보시면 자, x가 0이 아니고 1이 아닐 때 함수 f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제가 합성하는 거죠, 이거. 우리 봤었죠, 앞에서. 합성하는 건데 f 2018에 2를 구하래. f 2018이. 일단 이 문제 답만 빨리 내려면 그냥 2를 계속 넣으면 되긴 하거든. 답만 빨리 내려면. 일단은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야. 그냥 본래의 목적 답만 빨리 낼 거면 그 f를 이제 한 번 넣어주게 되면은 2를 넣어봐. 몇 나오죠, 이거? 2분의 1이야. f2의 2를 계산해봐. 방금 나온 계산 결과를 이제 내가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나온 거. 자, 방금 나온 거냐면 넣어볼래? 2분의 1 넣으면 몇이죠, 이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계산 잘해야 돼, 이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F3 해보자. F3.
F3의 2는 자, F2의 2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방금 나온 F2가 마일이죠. F 마일 계산해주면 되는데, 마일 넣어주면 몇이야? 마일 넣어주면? 마일 분의 하면은 얘가 이제 2가 나오게 돼.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수야, 이게. 요게. 처음, 자기 자신이 지금 나오지 않네? 자기 자신이. 넣잖아, 얘가. F4의 2를 계산해줄 거면은, F3의 2다 라고 해가지고 방금 나온 2를 다시 넣는 셈이야 이게. 2 다시 얘기야. 이 결과가 다시 나온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 이 결과가 다시 나온다. 그럼 얘는 이제 값이 얘도 막 순환하는 꼴인 거거든요. 순환하는 꼴. 몇 개의 수가 반복될까 이게? 몇 개의 수가? 3개. 2분의 1 마일 2 2분의 1 마일 2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3개가 반복되니까 3개 반복이니까 우리 이제 몇으로 나눈 나머지를 따져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 저 어떻게 따졌죠? 다 더해요. 각자의 수의 합을 따졌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즉 F 2018의 2는 이게 다 더하면 F2의 2를 구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2분의 1이 그 2분의 1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일단 답은 이렇게 내주면 돼. 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아마 너네들이 유제 풀 때에는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될 거야. 자, 두 번째 풀이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게 맞고 이 문제 말고 좀 다른 걸 구하라. 만약에 함수를 작성해야 될 때가 있어. 함수를 이제 잘 보세요. 이거 함수하는 거. 현재 F1이라는 거는 Fx랑 같아서요. 얘가 지금 이제 이거예요. X분의 X 빼기 1이야. 현재. 함수를 직접 구해보자. F2X 해가지고. 함수를 내가 직접 구합니다. 함수를 이제. 얘를 내가 직접 구해. 자, 잘 봐야 돼. 이 방금 나온 거를 엿다가 넣어서 합성해버리는 거야, 이거. 합성해버리는 거. X 자리에다가, 요 X 자리틀에다가 지금 요 X분의 X 빼기 1을 넣어줘야 돼. X 자리에다가 지금 X분의 X 빼기 1이 이렇게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합성을 직접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합성을 이제. 이거 좀 이제 복잡하니까 정리해볼게, 이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은 뭐 통분해도 되고 내가 분자 분모에 동시에 x를 곱할게. 동시에 x. 그럼 이게 날아가는 게 있고 여기 날아가면서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2라고 쓸 수 있어. 저게 F2x야. F2x. F2x가 저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걸 계속 해보면 돼. 계속. F3x까지 해서 F2x에서 지금 방금 나온 결과를 계속 합성해 보시면 됩니다. 합성을. 계속 이렇게 넣어봐야 돼. 계속. 뭔가 이게 규칙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넣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x-1분의 마이너스 1 저걸 또 넣어볼 거예요. 이제 분자부터 분자부터 쓰면은 마일 나누기 x-1 마일 나누기 x-1 자, 현재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얘를 내가 이제 또 곱하자. x-를 곱하자. 곱하기 x-를 들어가주면 분모 마이너스 1분의 분자 봐봐. 분배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어서 얘 해보시면은 이게 x가 나와. x가 나와. 이게 굉장히 커. 굉장히 중요해. 뭔 의미일까? x가 나왔다라는 게 자기 자신이 나온 거야.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이게 등장하면 끝난 거야. 이제 이게 등장하면 이게 3개의 반복이다라는 의미야. 3개 반복. 3번 합성하니까 자기 자신 나온 거잖아. 앞으로 3번 방법이 된다는 의미야. 이게 왜냐면 이제 F4를 하잖아. F4를 할 때
얘가 이제 방금 나온 F3 이거를 넣잖아. 요거잖아, 요거잖아, 요거. 처음 나왔던 저 x분의 x-1이라는 의미 아니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처음 수가 반복이 됐잖아요. 처음 게 이제. 반복이 됐지. 이걸 토대로, 얘가 이제 3개 반복이다라는 거를 여기에서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직접 저렇게 함수 합성도 할 수 있어야 돼. 너네들이 아마 얘 유제 풀 때는 이 방법으로 아마 해야 될 거야. 이 방법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번. 자,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문제인데, 무리함수에서도 이거 했었죠. 그냥, F가 이제 요거고 합성해서 X일 때, 요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요 의미부터 알아야 돼, 이제. F랑 G랑 합성하니까 X네? 뭐죠, 이게? 합성해서 X가 나오는 게 뭐지?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합성해서 항등함수 x가 나왔다는 말 자체가 f와 g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f의 식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역함수 gx를 구해볼게.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은 이거 내가 뭐라고 했죠, 이거?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거 자리 바꿔치기 하고 부호도 뒤집으라 라고 했죠. 아래 위에 부호가 뒤집혀서 올라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 역함수 gx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몇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입니다. 2번. 되십니까? 네,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